그 임용고 시라고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이 영상 자체가 그리고 오신 선생님들도 이걸 이제 거의 초시생을 기준으로 해서 딱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은 그렇죠. 예, 처음 이제 준비해보고 싶은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보는데 우선은 이제 그 전체적인 시험 방향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걸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처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뭐 요거예요 핵심이. 그리고 우리 이제 수학이나 이제 수교 이게 수학적인 사람들은 좀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짧게 우리가 핵심만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처음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아마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1차 시험하고 이제 크게 2차 시험 이렇게 크게 나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0점, 100점, 200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과목으로 치면 이제 교육학,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 되는 거죠. A, B는 이제 두 번을 보는 거지 둘 다 A 안에도 수교 내용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 이제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공이죠. 예. 수교랑 내용학이랑 전공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기에 뭐 네문항, 8문항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 이제 어떤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살펴보아도 되는 거니까 이제 배점으로 보면은 이제 전공이 56, 내용학이 56점, 그다음에 수교가 24점 이렇게 돼요. 비율이 이제 그리고 뭐가 몇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으로 가면 이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또 하는데 바로 볼게요. 그런데 우선은 2차 시험도 100점, 1차 시험도 100점. 그래서 토탈 이제 200점 만점에 이제 합격을 그 안에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1차 시험을 붙은 사람은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응시한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의 핵심은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이제 실연이죠. 실연. 수업 실연을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수업하는, 네. 그게 거의 20분 정도의 실연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 앞에 보시면 지도안을 60분을 작성하는 지역들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바로 앞쪽에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지도안 15점, 실연 45점. 이게 이제 지도안을 쓰는 데고 경기만 수업 실연이 지도안은 안 쓰고요. 30점 실현하고 나서 바로 이제 나눔이라 그래서 본인의 실현에 대해서 이제 구술로 이제 3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30점. 그래서 60점. 고기가 조금 특이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실현만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봐도 되고 하는데 거기 보고 막 그러죠.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그죠? 대전, 뭐 울산, 부산 훨씬 좀 적긴 적은데 요렇게 지도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그러니까는 지도안을 60분을 써서 점수가 15점, 그 다음에 실현하는 게 45점이 이것도 좋은데 이제 약간 뭐 2개 좀 분리를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실현만 60점을 20분 이제 감독관들 앞에서 하면은 좀 모험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러기도 하고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요. 지도안을 60분 동안 내가 수업 실현할 지도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전체 훨씬 나아요. 실현하는 게. 그런데 저걸 이제 물론 저거 따라서 지역을 뭐 선택하지는 않지만 아주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도안 쓰는 게 싫다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지도안 60분 쓰고 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구상이라고 또 하거든요. 20분을. 그러니까 훨씬 나아지잖아요. 근데 이 지도안 안 쓰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구상 시간은 20분을 주는데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여튼 요것도 이제 이것은 각자 자기가 이제 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응시할 거기만 집중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차 100점, 2차 100점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요것도 이제 아직 이제 경쟁률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것까지 나온 건데요.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뭐 경쟁률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기 전에 참 되게 궁금하죠. 도대체 몇 대 몇인가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지금 뭐 지역별로 다르니까 굳이 뭐 한 지역만 보면 안 되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그냥 맨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뭐 서울을 예를 들어서 본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인원이 있고 뭐 지원 인원이 있고 경쟁률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할 거 이제 좀 비교해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래도록 가르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맨 밑에 보셔도 평균 경쟁률만 봐도요. 사실은 여기만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참 씁쓸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늘긴 늘지만 워낙 적어요. 그렇죠?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가는데 워낙 적고 있지만 또 늘고 있긴 한 건데 조금씩 줄지는 않았지만요. 예. 한 요 정도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세부적인 건 또 각자가 자기 걸 봐야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모집 인원이 있고 지원 인원이 있고 또 응시하는 사람도 지원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다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을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전체를 보시면 여기 꽤나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쵸? 예,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낮아져서 막 너무 좋아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요 때가 또 막 우리 전 세계가 막 복잡한 상황이긴 했지만 뭐 그것도 영향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보면은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임용시험은 사실은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게 이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직업이 좀 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내가 직업으로 이제 시험을 봐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내가 이걸 하겠다 하는 걸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막 빠져나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뭐 한 3수째가 됐는데 올해 경쟁률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제 뭐 이러지 않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이 임용시험 같은 게 기본 자격도 우리가 다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어떤 것처럼 뭐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뭐 응시를 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이거는 경쟁률을 이제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선생님들을 같이 제가 이제 같이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쟁률의 의미가 이제 진짜 좀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난 진짜 이제 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난 선생님이야 해서 선생님이 될 거야 이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을 보고 이제 발표도 안 나는데 2차 공부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이 되는 게 나는 종래의 목표면은 그냥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2월 말에 2차 반이 종강을 하려고 그럴 때 발표가 나요. 예. 그러면 이제 4주차 수업이 이제 뭐 될 때도 있고 아니고 왔다 갔다 발표가 좀 빨리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1차가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4주차 수업도 안 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2번, 3번 만에 합격을 한다 이러면 1차를 떨어지는 게 경험을 해야 2차를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차 연습하는 만큼 2차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이 그러신 분은 결국 중도 포기한다 이 소리예요. 예, 1차 시험을 보고 그냥 2차 준비를 신용을 한 거죠. 뭐 말하자면. 그러다가 안 됐네 이러면 또 그냥 가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많이 줄고 있어도 선생님이 목적이고 딱 선생님이 될 것을 정하셔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막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처럼 이게 약간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숫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이런 식이 되면 좋은 거죠. 왜냐면 그냥
좀 너무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도 불편함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률의 개념은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봐야지 뭐 준다 는다 이걸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아까 경쟁률은 뭐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선생님이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요 합격선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그 1차 시험에 이제 합격선 점수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이게 좀 임용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한번 좀 도전을 해봤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해마다 그 문제의 그 뭐 난이도도 뭐 수능 시험도 뭐 불수능이니 물수능이 하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저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고등학생들의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제 전공 수학이랑 전공 수학 교육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건 없는데 은근히 이게 보면은 지역의 점수 차도 많이 나고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본인들의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심했는데 요즘엔 좀 덜하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덜한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응시를 내가 뭐 예를 들어 연고가 하나도 없어도 아주 새로운 지역에 접수를 해요. 막 서울 사람인데 근데 이게 막 지역을 말하면 지역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를 모르면 힘들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광주가 됐든 강원이 됐든 멀리 막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처럼 이제 작년에 뭐 1차 합격선이 뭐 여기 뭐 좀 낮으니까 올해 나는 거기 넣어보고 막 이런 눈치 작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많았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좀 줄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좀 웃기잖아요. 80점대, 60점, 이제 첫째 줄만 보면 1차가 80점대, 60점대, 80점대, 60점대 막 이래. 그 밑에 보시면요. 뭐 50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00점 만점 시험에 50점인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막 해도 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저걸 보면서 세상에 너무나 시험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해마다 올해 좀 어려웠다 이거는 있어요. 예,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는 거는 뭐 누구처럼 이게 어떤 분들은 맨날 다른 데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정말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 제일 좋은 건 내가 이제 뭐 서울 학교가 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뭐 집이 뭐 제주도라 나는 제주도에 갈 거다 이래서 뭐 간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맨날 뭐 내가 살던 곳이 뭐 전남이니까 거기서 그냥 해서 본다라든가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그 평범하지만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변수들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 1차 점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가 아까 물론 난이도도 당연히 있어요. 어렵고 쉽고가요.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사람들이 응시하는 게 늘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저래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난이도가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그 난이도는 모두가 똑같이 1차 시험은 똑같이 보니까 어려울 땐 또 다 같이 어렵고 또 쉬울 땐 다 쉬운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막 올해가 쉬워서 붙고 어려워서 또 그렇지도 또 않아요. 어떤 때는 어려운 해에 많이 붙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런 개념으로 1차를 좀 보셔야 돼요. 점수를. 그리고 2차는 보시다시피 좀 많이 높죠. 예, 거의 좀 많이 비슷해요. 또 2차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지도안을 쓰고 앞에서 실현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거의 비슷해요. 예, 많이. 그런데 그래도 좀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 좀 더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하고 실현을 하니까 그런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쫓아가지는 않으니까요, 지역을. 근데 이제 2차 점수 때도 그냥 우리 일단 편리하게 첫 번째 줄만 봐도
20학년도가 조금 서울 지역이 특이해서 그랬지 거의 90점이 다 항상 높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면접이 40점이 있어서 아까 그 실현하는 게 60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40점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거의 이제 좀 높죠, 점수가. 그런데 저 부분도 그러면 이제 저 2차 합격선의 점수를 그러면 그냥 뭐 일단 1차 붙어서 가면 그 웬만하면 이제 그냥 점수가 나오는구나. 면접도 40점에서 뭐,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뭐 출석만 하면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 2차 시험이 그래서 저 점수의 의미하는 바는 극과 극이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사람들 라인에서는 높아요. 그런데 완전히 2차 시험이 정말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이제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2차 라인을 보면서 아까가 어머 저거는 그냥 일단 1차를 빨리 합격하고 2차에 가면은 웬만하면 붙으려나 왜 다 이렇게 점수가 높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붙는 사람은 이제 잘하고 실현도 잘하고 잘 하시는데 정말 2차 시험이 못하는 사람은 또 정말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정말 드문 일인데 2차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임용이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핵심이 1차의 점수의 수치를 보고 기존에 좀 약간 그런 오해를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차도 좀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2차를 저렇게 2차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래도 지필이 아니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하거든요. 뭐 교생도 해보고 막 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말 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래서 그런 점수대가 돼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뭐 작년 걸로 기준으로 봐도 이제 둘이 합치다 보니까 이제 저 정도의 점수가 나와요. 예. 그래서 뭐 맨 마지막으로 보면 한 요 정도네요. 그렇죠? 전국을 다 평균 내서 한 거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합격 라인은 이제 1차의 합격선이랑 2차 합격선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보는 거지. 내가 이제 공부를 처음 준비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내가 뭐 100몇 점만 맞으면 합격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이거는 저렇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맨 위에 보시면 14학년도부터 이제 지금 올해까지 1차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11번의 시험을 보는 동안에 이제 문제를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나름 중간에 객관식도 보다가 막 논술형도 보다가 막 하다가 이제 14학년도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요 형태로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11번을 계속 쭉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부를 하게 되면 다 보게 되겠지만 이 영역 문제를 쫙 정리해 놓은 건데요. 뭐 그거를 지금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수교니까 수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개념으로 이렇게 세 영역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제 뭐 교육 과정은 이제 우리가 맨날 벌써 여기만 봐도요. 공부 1호 투투 이렇게 개정이 3번이나 됐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아끼는 수학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개정을 자주 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 보는 사람도 힘든데 아무튼 3번의 개정이 벌써 일어났는데 그 교육 과정이 우리 출제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것이 이제 그 이론이죠, 이론. 예, 수교 이론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교과서예요, 교과서. 아까 우리 한 것처럼 2차 시험을 보는 데는 오로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과 내용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그렇게 큰 영역의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들은 정말 언제나 특히 저 교육과정이야 바뀔 때마다 좀 바뀌지만 뭐 그래도 이제 공부일 땐 공부 그다음에 이제 바뀐 걸 땐 거기에서만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론은 거의 이제 이게 이제 페이지가 이래서 그렇지 한쪽에 딱 보면은요 늘 이제 나오는 그 중요한 이론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교의 공부가 막 광범위하지 않다 이거죠. 예, 뭐 막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러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 이게 영역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 교과 내용이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중학교 1, 2, 3, 고1 지금의 이제 투투 개정 아닌 거 보면 우리는 이제 수원, 수투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다 섭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역사적 11번의 시험을 이렇게 봐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그러지 않아도 벌써 개정한 데가 나왔고요. 개정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개정이 되는 게 24년이 아니고 25년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된 거는 된 거죠. 왜냐면 초등학생이 하고 있으니 시작이 돼. 24년에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를 하니까 개정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등 선생님이니까 중고는 이제 아직 교과서가 나오려면 내년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출제는 저렇게 미리 돼요. 그 영역이나 이런 게 바뀐 건. 교과 내용은 못 나와도. 그리고 사실은 교과 내용은 똑같잖아요. 이거 막 순서 바꾸고 과목 이름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아까 이제 이론이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그런 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이제 살펴보겠죠, 우리가. 그리고 교과 내용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항상 이제 요 세 영역만 이제 공부를 좀 하면 뭐 수교는 막 내용학처럼 과목 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니니까 뭐 괜찮은 거죠. 점수를 우리가 24점 중에 20점 이상을 여기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는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면 쭉 고1부터 이제 작년에 고1, 뭐 중3, 중2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제 저 부분을 이제 실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장 이제 중3, 고1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준비할 때 뭐 그럼 그것만 하진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2차는 중1, 2, 3, 고1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지도서 공부를 완벽히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차피 1차 때 교과 내용을 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2차는 이제 한 달 동안 더 집중을 해서 많이 하는 거죠. 예. 실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형 방법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제도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이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물론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냥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통계인데요. 가장 합격을 어쩔 때는 그 재학생들이 그냥 우리가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가끔 막 멋모르가 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은근히 4학년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나 했더니 아직 이제 학교에서도 그 이제 사범대는 학교에서도 좀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포함하여 그거를 초시생이 한 번 응시로 봤을 때 그걸 포함을 해서 재학생도 포함을 하든 아니면 이제 애초부터 조금 이따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 여튼 첫 번째 초시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번 안에 합격을 하는 율이 가장 높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되려고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할 때 그 정도 얼른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붙어요. 이게 무슨 막 큰일 날 시험이 아니라.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수생으로 갈수록 이게 붙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을 해야만 한다 이거죠. 누구나 사람이 다 그렇죠.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게 단기간에 집중을 하려면 그냥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혼자 해도 안 되고 뭐 그냥 계획을 좀 짜봐서 해보고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딱 정해져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집중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수교 하나로 만약에 24점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따라가서 하면 그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수교만 24점을 받고 합격을 못하니까 이제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내용학이랑.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제 거에 대한 거는 뭐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2페이지인데 이 책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책도 제가 일부러 이번에 사진도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책이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크게 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를 보세요. 1, 2, 3, 4월에 이제 이론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무슨 이론이냐? 아까 기출문제에서 보여드렸던 그 영역, 세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럼 제가 막 이렇게 부풀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요. 네, 절대 이 선을 넘지 않아요. 11년 동안, 그러니까 그전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막 30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심하고, 한 11년만 기준으로 하자고요. 이제, 이 제도로 본 걸. 그럴 때, 여기 1, 2, 3, 4월에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하는데, 누구나 이제 수학 임용고시 보려면 이 신론은 다 안다고요. 근데 신론도 지금 저게 1, 2, 3가 이제 개정이 이제 23년 기준으로 저런데 저게 막 내용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저기서 책을 이렇게 그거를 챕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조금 늘은 거 있죠. 신론 2가 나올 때 이미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신론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3개라 그러면 막 부담스럽잖아요. 책이 3권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일반적으로 수학 교육과정을 요것도 다 아시는 책인데,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요 책이 요거죠. 대학교에서도 거의 기본적으로 요걸 하는데, 이제 그게 기본서예요. 근데 그걸 공부하고 또 나중에 그걸 1월, 2월, 3월, 4월에 저 책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 수교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딱 10개월 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같이 강독을 하고 읽고 공부를 하죠. 예, 그건 맞는데 이제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이제 노트예요. 이게 노트를 예전에는 이제 노트를 해라 이랬는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하라고 하면 스스로 절대 안 하는구나, 이제 이걸 알고, 이제 강의 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이제 이게 없어. 그냥 극단적으로요. 나 신론이 없다, 난. 그래도 이것만 있어도 그럼 돼요. 사실은 돼요. 극단적으로 말해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서를 한 번씩 잘 읽는 거죠, 같이. 근데 이거 3권을 혼자 1월, 2월 달 안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그걸 하면서 결국 1, 2월에 이걸로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노트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이제 보면 알죠. 그 정리가 되어 있고 빈칸이나 써야 될 연습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빈 노트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저거를 압축해서 한 권짜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시험장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이제 이 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수연산부터 이제 저기는 단원이 영역이에요. 예, 수연산부터 미적분까지. 우리가 지도하는 확률 통계, 미적분, 대수, 기하 이런 영역 6단원이 있어요. 근데 챕터 6단원도 그하고 관련된 학년으로 연결이 되니까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3월, 4월 안에 내가 혼자 그냥 계획을 짜서 읽고 정리를 해봐야지. 그러면 시험을 안 볼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강독하고 공부하고 정리를 하고 그 안에 또 약간 배워야 할 이론도 많이 있잖아요. 한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노트예요. 그럼 또 이 공부를 3, 4월 이거를 책을 한 번 읽었는데 이 교재를 누가 훔쳐갔어. 잃어버렸어. 그럼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래도 돼요. 이게 그렇게 만든 강의 노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1월, 2월, 3월, 4월에 이제 요렇게 공부를 하고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만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도 있지만 막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공부가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투투 계정, 1호 계정, 공부 계정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아까 올해 투투 계정에 대한 그 변화된 내용이 출제가 되면 이제부터는 변화된 내용은 투투 계정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교과 내용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학교 막 엄청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원래 공부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1호 계정을 이제 약간 보기는 보죠. 지도해야 하는 방법론적인 걸 약간 보는데 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호 계정, 공부 계정을 이렇게 딱 압축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벌써 3권이나 나오니까 뭐가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죠. 이제 정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정말 요즘에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매뉴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한테 이것만 공부해서 붙어요. 예.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기출문제하고 매치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뭐 그렇고 1, 2, 3, 4, 5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이제 5, 6, 7, 8 여기 이제 뒤에는 문제, 실전이에요. 그럼 5, 6월에 뭐를 하냐면 아까 제목은 이제 기출 100선인데 저거 뭐냐면 100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를 푸는 건 안 돼요. 5, 6월은 약간 이렇게 가운데 낀겨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솔직히 1, 2, 3, 4월 아까 우리가 같이 했다고 막 모든 걸 완벽하게 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5, 6월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재는 이제 기출 100선이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교재가 만들어지지만 이제 그때그때 기출문제에 따끈따끈한 문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면 한 권이 만들어지죠. 근데 왜 끝나고 나서 한 권을 뭘 만들어 이러냐면 거기 안에 것이 또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처음부터 아까 앞에는 교재가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뒤에는 이제 끝나고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좀 많아 보이지만 이게 또 뭐냐면요. 지도서가 이제 보셔서 다 알겠지만 한 학년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도서는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다 싸놓으면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1, 2, 3, 고1 수학 1, 2 그러니까 1호 계정 과목 이름으로 보면 그거를 또 압축 정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도서의 내용을 다 옮겨서 필요한 것만 보시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이걸로 이제 좀 더 실전 연습을 하면서 기출 문제로 적용 연습을 하는 게 5, 6월에 할 일이에요. 그럼 5, 6월에 좀 하면 그래 1, 2, 3, 4월에 막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이론이 5, 6월에 정리가 뭐 완벽히 되지는 않아요. 절대 그건 거짓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방향이 잡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이제 영역 모의고사, 이건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 모의고사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거의 끝나야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야 9, 10월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훈련을 해야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영역별 모의고사는 이제 영역을 정해놓고 시험을 봐요. 10문제, 12문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전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하면서 또 9, 10월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거기서도 막 이제 9, 10월은 완전히 막 외우고 쓰고 이렇게 달달달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는 이게 쓰기라서 약간 24점이라고 제가 왜 말을 안 하냐면 이게 푸는 문제면 차라리 뭐 답을 하고 내용을 좀 제가 장담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쓰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감점이 이런 게 좀 일어나가지고 그냥 호언 장담을 할 수 있는 점수를 제가 20점, 24점 중에 20점이라 하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막 24점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근데 웬만하면 22점 이상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사람이 손으로 쓴 서술을 하다 보니 약간의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교의 커리를 이렇게 2페이지로 지금 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아까 이거는 확실해요. 24점에서 20점, 22점을 맞는 건 정말 장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봐야지 다 이러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것을 7번에 이 내용을 넘어갈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면 이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루에 물리적인 시간으로를 말하면요. 물론 1월, 2월, 3월, 4월에 이제 강의를 할 때는 하루 기준으로 하면 뭐 어떤 날 월요일 날 이걸 듣는다고 쳐봐요. 예. 인강이든 현강이든. 그럼 그 듣는 날을 빼고요. 나머지 날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돼요. 나머지 날에. 그러면 뭐 그렇게 공부 조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6일인데 일요일 하루 빼줘더라도 5일이잖아요. 강의 빼고. 그럼 5시간 반이에요. 뭐 나는 좀 약하면 2시간이라고 해도 10시간이고요. 편안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하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핵심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매일 하라는 거죠. 매일 1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아니 나는 뭐 바쁘고 아직 학교도 가고 뭐가 일이 많으니까 해서 어느 날 뭐 목요일을 정해고 나는 목요일 날 수교 공부를 10시간 해. 이거는 제가 말하는 효과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진짜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면
그만큼 이게 인문과학적인 이론이 되나가지고 그렇게 하루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막 뭔가 세뇌 교육을 내가 얘한테 당해야만 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1, 2, 3, 4, 5, 6, 7, 8, 90 이거를 이 이론을 배우는 시간을 빼고 하루에 이제 1시간 반이다. 이렇게 그냥 1시간 반으로 해고요. 사람마다 1시간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2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3시간, 4시간 이렇지는 않아요. 내가 수교가 아무리 약했다 그래도 절대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러지는 않아요. 매일 1시간 반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말한 요 강의들은요. 이거야말로 이제 마음을 잡고 들으면 하루에 하나씩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정리된 그 특강이 8시간 정도, 6시간, 뭐 8시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것은, 만약에 맘먹으면 하루에,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그 책 하나로 정리해 놓은 걸 하루에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직 앞에 이론 한 다음에 5, 6월에 진짜, 그래서 그냥 여기 넣어 놓은 거예요. 3, 4월에 해도 되고 하는데 5, 6월에 이제 그냥 요걸 마무리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아니면 1월 달부터 한 개씩 이렇게 차급 조금씩 해도 되고, 조금 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여튼 쟤네까지 다 합쳐서 마무리할 때까지 합쳐서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용학, 이제 수교, 이제 이게 이제 1차 시험의 100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큰 소리를 펑펑 치는 거죠. 네, 24점은 확실하다 이렇게. 게다가 이제 뭐 이제 교육학 마찬가지 내용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6점이 더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교하고 학통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학통이 이제 2점, 4점이 나오잖아요. 6점. 그러니까 사실 30점을 제가 책임질 수는 있는 거죠. 30점을 책임진다고 말해도 되는 게 뭐냐면, 뭐 지금 이게 이제 전체 제목을 수교로 걸어서 그런데, 학통 같은 경우는 계산이 워낙 복잡하지만 그 6점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게 내용학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쉽다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자꾸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플러스 6점까지 해도 30점이 벌써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맨 앞쪽에서 이제 점수를 좀 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뭐 159점이었어요. 합격 점수가 이제 그 라인이, 커트 라인이. 그럼 1, 2차 합쳐서 최종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물음표를 해놨지만, 그 뭐 어려울 때, 쉬울 때, 뭐 사람이 많을 때, 적을 때 이걸 다 하지 않으려면 자기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수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최소 20으로 이제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내용학에서도 또 얼마를 해죠. 교육학도 얼마를 자기가 이제 그 목표를 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점수가 나와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여기에 이제 75점, 80점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그런다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응시자가 너무 많으면서 약간 이제 좀 약간 이제 저울질하는 응시자가 많을 때는 막 점수대가 너무 이렇게 춤을 추던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렇게 춤을 안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의 점수 자체가 75점에서 80점을 목표로 만들어 놓고, 그걸 늘 이제 유지를 해야죠. 모의고사를 봐도 혼자 이제 점수가 막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신 분들은 그냥 연습장에다가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막 무슨 이 시험이 막 큰일 날 시험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이게 금방 되는데 짧은 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길게 하면 뭐든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한번 각자 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물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거 그냥 예시를 적어 놓은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상반기에 내용이든 수교든 이론이고
하반기의 실전이고 이 큰 틀을 나눠서 이제 뭐 계획을 좀 세워야 한다 그 소리예요. 저건 이제 뭐 예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다른 뭐 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면서 하든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이것도 그냥 예시예요. 어떤 학생의 예시인데 그래서 1시간 반. 그 안에 수교는 무조건 1시간 반이면 정말 제가 충분해요. 충분해.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계획표를 세워야 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얘기가요. 수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용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소리죠. 뭐 대수 해석 위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쪼개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교만 했다 그래도 그건 어차피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2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꾸준히라는 건 아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1시간 반 그 소리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1시간 반씩 1시간씩 해서 일주일 나는 뭐 5시간 공부한 거 하고요. 하루에 막 15시간 공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5시간이 더 효과가 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수교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제일 좋죠. 제일. 그러니까 내용학도 마찬가지죠. 뭐 위상이 됐든 대수가 됐든 우리 수교가 됐든 처음에 강독을 한다는 건 지금 수교는 인문과학적인 성격이니까 강독을 많이 하지만 뭐 우리가 내용학에서는 데피니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정리 만들어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용학도 마찬가지죠. 정리해야 돼요.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걔는 아까 우리 수교 같은 경우는 그 써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광범위하니까 제가 노트를 우리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같이 암기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거지만 내용학은 사실 이제 정리를 해야죠. 네, 여러 가지 자기만의 노트가 있어야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 10월 달에는 이제 내용이든 수교든 막 쓰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는 그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번은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이 됐든 해당이 돼요. 먼저 저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 3번하고 4번은 정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요. 이게 균형이. 근데 아니 균형이 안 지킬 것도 없는 게 이제 수교는 아까 같이 그렇게 내용학은 아까 뭐 하루에 뭐 2시간을 하세요, 4시간 하세요 이렇게 일단 말할 수는 없지만 수교 자체가 1시간 반이면 걔는 그 평등한 거예요. 예, 걔 비율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선 그래도 조금 한가진 게 수교니까 그거를 이제 중심을 잡아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내용하고 이제 과목이 또 많으니까 맞춰서 이제 곁들여 계획을 짜야겠죠. 그러니까 이 큰 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절대 이 과목에 물론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과목에 다 질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양적인 건 물론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균형. 어떤 사람은 막 아까 같이 그러니까 무슨 균형이냐면 저게 상반기에 이론, 하반기에 실전은 똑같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거는 그냥 이상한 예들의 예를 해놓은 거예요.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할 때. 뭐 문제만 푼다, 뭐 만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편협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냥 핵심적인 이런 생각을 기억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앞에 이제 어떤 점수나 전형이나 이런 게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자료를 다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의 그 가장 중심적인 건 아까 그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교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출문제하고 또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했다. 그러면 정말 진짜 이제 뭐 한 개라도 당장 지금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되고 진짜 그 반복이 정말 아까 말한 그 짧은 기간, 이 짧은 게 뭐 3년도 사실 짧은 게 아니죠. 1년, 3년에 가장 이제 집중이 된다 이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서 막 익숙해지고 하면서 그 완벽해지는 순간에 딱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가 버리면 이제 집중력 흐려지고 생각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교는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하면 정말 이거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 편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 반만 내가 딱 집중을 하겠다. 믿고 따라가면서 집중을 해봐야지 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내용학은 다 거기에 맞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걸 아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막 여러 가지 대수해서 이상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전체적인 이 전형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 방법을 간단히 살펴본 것이니까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뭐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질문하실 거는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전혀 모르는 초시생들이 이제 딱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하는 방향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 보는 선생님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이거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건 이제 뭔가 약간의 의문이 좀 해결이 되셨을 테니까 다른 건 또 질문하시면 되고요. 예. 일단 일단 입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